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엔비디아야 전 세계가 잘 아는 세계 최고의 지금 회사고요. 시총도 3조 달러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이거는 당연한데요. 근데 여기서 좀 알아봐야 될 게 엔비디아에 좀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야말로 미국의 최첨단 테크를 상징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엔비디아가 무려 10년 동안 화웨이 자회사와 같은 건물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10년 동안 화웨이가 미국에서 쫓겨나고 수많은 조사들이 있었거든요. 거의 수사와 같은 조사들이 있었고요. 그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구속되기도 하고 화웨이 직원들이 스파이 혐의를 받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화웨이의 자회사를 엔비디아가 무려 10년간, 그것도 작년까지 같이 건물을 쓰고 있다는 게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결국 미 의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그 화웨이 같이 있었던 그 화웨이의 자회사가 엔비디아의 스파이 행위를 했느냐라는 조사도 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엔비디아가 젠슨 황 같은 대만계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 중국계 엔지니어들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심도 거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 처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하원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미 하원이 화웨이의 자회사 퓨처웨이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같은 건물을 공유한 이유를 조사 중이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지난 17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는 산업 스파이 가능성을 둘러싼 조사로 엔비디아도 조사 대상에 연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데요. 당연하죠. 산업 스파이를 한다면 혼자 훔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대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엔비디아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이거를 하는 거는요.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대대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어떤 한 당이 아니라 초당적인, 그러니까 여야가 모두 합쳐서 하는 거고요. 이 움직임을 보면 대중 압박은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만의 이슈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아젠다란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회장은 공화당 존 물리나르 위원장과 민주당 라다 크리시나 무르티 의원, 요 두 사람이 그냥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화웨이 자회사 퓨처웨이가 엔비디아 본사 건물과 오랜 기간 주소를 공유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했는데요. 어느 정도였느냐? 엔비디아 본사 부지 내에는 건물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지 내에 3개 건물에 주 임차인을 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안에 임차인으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미루다가 2024년에나, 그러니까 작년에야 엔비디아가 이를 완전히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5월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퓨처웨이는 화웨이의 자회사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고요. 의원들은 이 같은 공동 입지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퓨처웨이에게 미국의 가장 진보된 반도체 및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을 가능하게 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의심만이 아니라 2018년에는요, 퓨처웨이 직원들이 화웨이가 입장이 금지된 회의에 가짜 미국 이름으로 등록해 들어간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걸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2018년이면 미중 무역전쟁이 처음 시작된 날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에 어떤 깃발을 올린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오게 많이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퓨처웨이 직원들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2018년 페이스북이 주최한 통신 프로젝트 정상회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서밋이란 말을 많이 미국에서는 쓰니까 이 정상회담이 실제로 정상들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들의 고위층들이 오는 그런 회의가 있었던 거죠. 화웨이는 이 회의에 참석되지도 않았고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화웨이의 지시를 받은 퓨처웨이 직원들이 가짜 미국 회사 이름을 사용해 장유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퓨처웨이의 전직 직원 제시 홍이라는 사람이요. 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서 드러났고 홍은 기업 스파이 활동에 대한 내부 고발을 하다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2018년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엔비디아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엔비디아가 자신들의 부지 안에 그 퓨처웨이의 그 건물을 주기로 했다는 거고요. 이번 소송은 2019년에 합의로 마무리됐는데요. 합의로 마무리됐다면 아마도 화웨이가 이 전직 직원 제시 홍에게 어떤 금전적 보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가지고
뭐 해소가 됐을 텐데 결국은 이 스파이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겁니다. 당시에 소송 내용에 따르면 퓨처웨이 직원들은 회의에서 얻은 정보를 정리해서 중국에 있는 화웨이 경영진과 제품 개발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게 뭐 어마어마한 비밀을 한 건 아니겠죠. 화웨이가 초대를 못 받고 화웨이는 못 가게 되어 있지만 어떤 뭐 다른 회사 사람들도 오고 페이스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니까 이렇게 외부 인사들도 초청하는 자리니까 엄청난 비밀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화웨이는 이 퓨처웨이란 자회사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화웨이도 이 퓨처웨이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모습이 많습니다. 2019년 기사인데요. 화웨이의 미국 자회사인 연구개발센터, 그러니까 화웨이의 연구개발을 미국에서 하는 게 퓨처웨이라는 거죠. 퓨처웨이 테크놀로지가 화웨이와 사업 분리하는 움직임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화웨이가 그 당시만 해도 2019년만 해도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화웨이는 이 회사를 유지시키고 미국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걸 분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당시에도요, 2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퓨처웨이 테크놀로지는 직원들을 화웨이에서 분리해서 새로운 IT 시스템으로 이동시키고 화웨이 직원들이 직접 퓨처웨이 사무실에 가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다만 소유권은 화웨이가 계속 가지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화웨이도 자신들이 의심받는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받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화웨이 스스로도 조심하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그걸 열어줬다는 거잖아요.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의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젠슨 황이 대만계로서 또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중국과 친밀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중국에 가지 마라 뭐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는데도 미국 최대 뭐 시총을 가진 엔비디아 수장이 춘절에나 어떤 때나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에서 사인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모습이 상당히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의 좀 엔비디아 자체가 미국의 최고 테크 기업이지만 중국에 약간 무장 해제되어 있던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폴란드 소식입니다. 폴란드가 벨라루스 방면 국경을 최근에 폐쇄했거든요.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군사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드론이 폴란드 국경으로 넘어오고 하면서 폴란드가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벨라루스 방면 국경을 폐쇄했는데 그 유탄을 가장 맞은 나라가 어디냐?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EU로 물론 배로도 가지만 중국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EU로 철로를 통해서도 물자 수송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철로 수송 대부분이 벨라루스를 거쳐 폴란드로 들어가는 열차망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막혀버린 거예요. 이제 그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가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전면 폐쇄하면서 중국과 유럽연합 간 철도 화물의 핵심 경로가 차단됐고 연간 약 250억 유로, 약 41조 원 규모의 중국 수출길이 막혀버렸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폴란드에 국경 재개방을 요청해가지고 왕이 외교부장까지 6년 만에 바르샤바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13일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 합동 군사훈련인 자파드 2025 개시를 앞두고요.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그 직전, 그러니까 11일이죠. 러시아 무인기가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 이후 결정된 조치인데요. 우리가 이 무인기가 그냥 한두 대가 그냥 지나간 게 아닙니다. 이게 한 20대 정도가 단체로 폴란드로 들어간 겁니다.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드론 20대가 폴란드 국경을 넘어갔으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는요. 이게 우리가 잠깐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막 우크라이나에 뭐 교란 신호나 이런 것 때문에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뭐 해명을 하는데요. 사실 그게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13일 날 루마니아로 또 그 수십 대의 드론이 또 국경을 침범했거든요. 이거는 서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떠보기 위한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더더욱 긴장을 하고 보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이렇게 벨라루스와 그 폴란드 간의 국경이 폐쇄되니까요. 트럭 및 자동차 화물 철도 건널목 3곳이 전면 봉쇄됐고 그 결과 중국 2호 간 철도 물류의 90%가 폴란드를 경유하는데 이게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애가 달았죠. 13일 날 폐쇄했는데 15일 날 왕이 외교부장이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과 3시간 넘는 회담을 가지는데요. 3시간 넘는 회담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폴란드에게 그냥 중국이 압박을 한 거죠. 야, 다 막아도 되는데 우리 철로는 막지 말아줘 라고 한 거죠. 왕이 장관은 공개된 장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유럽 철도 연결은 중국 폴란드 및 중국 EU 협력의 핵심 프로젝트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요. 국제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조치를 폴란드가 취하길 바란다. 라고 압박하면서 경고도 하면서 달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운송시장 전문 플랫폼의 통계에 따르면요. 작년 기준 중국과 EU 간 철도 화물은 전년 대비 10.6% 증가했고요. 운송 규모는 약 250억 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1조 원 정도 되고 2023년 대비 84.9% 증가했다고 합니다. 화물은 10% 늘어났지만 규모, 그러니까 돈으로 따질 때는 84%나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도 운송이 점점 중국과 EU 관계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 테무, 쉬인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이 철도를 통해서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물류업체들은요, 이렇게 막히면 국경이 폐쇄돼서 소포 중에 최대 30%는 항공 운송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비용이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며칠 철도로 가는 거고 어딘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며칠 막히는 거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길게 한 달이 막힌다 해도 그 운송 비용이 문제라서 그렇지 나중에 보관되어 있는 거엔 그냥 들고 들어가면 되니까요.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유럽 철도를 대체할 만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 철도 노선들을 완벽하게 알지 못해서 쉽지 않습니다만 폴란드를 통해서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중국 철도가 연결돼서 러시아를 거쳐 벨라루스를 통해서 가는 그것밖에 없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란드가 막아서면 중국도 물류 입장에서는 지금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폴란드 입장에서도 중국이 저렇게 이거 우리만 해줘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폴란드에 읍소하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폴란드는 중국에게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해라는 요구사항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도 재개 이외에도요. 폴란드의 G20 가입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요. 야, 우리 G20 넣어줘. 그러고 그거를 중국에서 니들이 좀 우리를 밀어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이건 뻔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지만 러시아에 물자를 많이 공급하는 게 중국이니까요. 한 80%, 90%가 중국에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중국이 폴란드가 압박을 했을 겁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자기들이 바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방비가 벌써 GDP의 5%까지 올리는 아주 가속도로 그냥 우리 전차부터 시작해서 다 구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국 측이 아마 요구한 것 같습니다.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 폐쇄는요, 단순한 안보 문제를 넘어서 중국과 유럽 간의 철도 물류망을 마비시키는 경제 충격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걸 보면 글로벌 공급망이 지정학적 변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드러내줍니다.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막았다고 중국으로부터 유럽으로 들어가는 물류가 한꺼번에 막히리라고는 우리가 보통 생각을 잘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의외로 이 전 세계 공급망이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초크 포인트라고 그러죠. 어떤 한 지점만 막아버리면 그 물류망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폴란드, 벨라루스의 철도망이 보여주는 게 전형적인 그런 사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제로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열차를 막아서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어떤 길이 상당히 막혔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유는 지금 중국에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포스코도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이 공급과잉, 특히 철강 공급과잉으로 전 세계에 밀어내게 하면서 싼 철강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U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EU에서요, 중국 철강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로시 세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요, 10월 중순까지 강력한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철강 원산지 추적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보호무역적인 제도를 대체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가 내년 6월 세계 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대체할 제도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지난 18일 유락티브 인터뷰를 통해서요. 10월 중순까지는 매우 강력한 철강 보호 조치를 채택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원산지를 속이는 걸로 집중 단속하겠다라는 걸로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번 조치가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냐라는 물음에는 단지 중국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수입국이 전반적으로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중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격 경쟁을 이렇게 후려쳐서 하는 나라는 중국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는 기존에 시행되던 철강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곧 공개하겠다는 건데요. EU의 세이프가드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별 커터까지만 무관세를 수입할 수 있고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데요. 한국산 철강도 이 제도에 따라서 커터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행 세이프가드는 WTO 규정에 따라서 내년 6월 30일부로 종료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종료되니까 여기를 막아야 하고 여기에 대비한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요. 여기와 관련해서 이건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다. 과잉 공급으로부터 시장 질서를 해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게도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군요. 철강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 상관없이 한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EU는 미국하고 무역 합의하면서 15%의 관세 상한을 보장받았는데 철강에 대해서는 수출하면 여전히 50%고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철강이 전 세계적으로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EU의 세이프가드나 이런 것만으로 되지 않고 그 미국하고 유럽 이런 데들이 공조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미국과 EU 등 글로벌 공조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결국은 중국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글로벌 공조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그 EU의 조치는 중국을 또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앞으로 이 EU의 새로운 조치가 어떤 모습을 띨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특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저가 철강을 막아내겠다라는 EU의 의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